광주매일신문 애독자와 광주매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매일TV 개국기념으로 마련한 4.13 총선 뉴 리더에게 듣는다. 진행을 맡은 이경수 경영사업본부장입니다. 오늘은 4.13 총선에서 광주 서구갑 지역에 출마를 준비 중인 정용화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해 정치철학과 소신을 듣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정치철학과 지역 발전에 대한 소신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위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 유니버시아드가 지난해 7월에 성공적으로 이렇게 폐막을 했습니다. 저비용, 고효율의 국회 행사로 자치단체 모범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지금 6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당시를 한번 해고를 해주신다면요. 저는 우리 시민들과 외국 선수들에게 마음에 무엇을 남겼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달은 뭐 270개밖에 안 되는 거고 비용을 생각한다면 아예 시작 안 하는 게 낫겠죠. 우리가 굳이 비용을 들여서 하는 이유는 특히나 이 유대외 선수들은 각국의 미래 지도자가 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광주를 심어주고 대한민국을 생각할 때 광주를 생각하게 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 광주에 굉장히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국내적으로 우리 지역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에게 이제 뭔가 자부심 또 자신감 이런 거는 또 돈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경험 자체가 우리 시민들을 훨씬 성숙시키고 앞으로 지역 발전에도 큰 원동력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직접 현장에서 뛴 경험자로서 이렇게 대기관 중에 상당히 많은 기억들이 남을 건데 그 중에서 가장 이렇게 지금도 생각나는 게 있다면은 저는 그 대회 슬로건을 다정다감으로 설정을 해서 뭐 이렇게 홍보도 했습니다만 우리 광주 시민들 특히 우리 남도 시민들은 정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거를 최대한 우리가 발휘를 해서 국내외 모든 분들에게 감동을 주자 이런 뜻이었는데 실제로 그런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대회가 끝나고요. 광주 성종역은 거의 울음바다였습니다. 석별의 정을 나누느라고. 우리 광주 국제 우호 친선협회가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다 각 나라를 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나라 선수들이 오면은 성종역에서 환영부터 경기장의 응원, 또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관광도 시켜주고 또 선물도 주고 정말 마음에 감동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말 석별의 눈물을 흘릴 정도로 됐거든요. 또 재밌는 에피소드가요. 자원봉사자를 위한 자원봉사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많은 대학생들이 그 자원봉사자로 참여를 했는데 아침에 7시까지인가 나가야 되니까 막 밥을 못 먹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그거를 알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아침에 김밥을 마련해가지고 선수촌 입구에서 나눠줬어요. 근데 아이들이 막 허겁지겁 들고 가면서 먹으니까 그것도 짠해갖고 숙소 앞에 가서 나눠줘서 버스로 이동하는 안에서 차분하게 먹도록 어머니의 마음을 보여준 겁니다. 이 전국의 대학생들이 다 몰렸는데 그런 그 정말 감동적인 사연이 있습니다. 이게 다 우리 다정다감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유니버시아드 대회 직후에 고려인 지원센터가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서 이렇게 개소를 했었어요. 광주에 고려인 마을이 있다는 사실도 좀 이제 알리는 계기가 됐었는데 왜 고려인을 이렇게 도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요? 고려인은 바로 우리 역사의 희생자입니다. 작년인가 재작년이 그 이주 150주년 그러니까 우리 조선 말에 일단은 배고파서 블라디보스톡 쪽으로 갔고 일제시대 때는 독립운동을 해서 갔는데 1930년대 스탈린에 의해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겨우 살아남았는데 이제 고국이 잘 산다고 하니까 왔어요. 그런데 실정은요. 외국인 노동자보다 못한 처지입니다. 지금 국제결혼에서 뭐 다문화 가족들은 정부의 지원이 많습니다. 우리 동포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노동자보다 못한 지금 처지가 있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죠. 더구나 우리 광주에 지금 몰려들고 있는데 우리 광주에 다정다감한 시민들이 나선 겁니다. 저는 얼굴마담에 불과하고요. 그분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교회나 각 개인이나 학교에서 후원을 해왔던 거를 이제 제가 작년에 직접 그 모금 운동을 해서 2억 5천 정도를 모아서 종합지원센터를 마련해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겁니다. 또 하나 지금 활동 중에 하나가 전국 최대 규모의 초중고 학력 인정 다문화 대안학교 있지 않습니까? 새날학교죠. 새날학교가 있는데 이 새날학교와는 어떻게 인연을 맺으셨나요?
실은 제가 6년 전에 예. 광주시장 후보로 출마를 했을 때 예, 예. 민원으로 알게 됐습니다. 이천영 교장 선생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예. 외국인 노동자 자녀 아이들을 뭐하는 낳는데 예. 학력 인정이 안 되니까 예. 어떤 계획을 세울 수도 없고 미래에 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력 인정을 좀 받게 해달라 그래서 그때는 제가 청와대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청와대로 정부로 달려가서 이거 꼭 해줘야 된다 해서 학력 인정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초중고 과정 지금은 한 100명 가까이 학생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진짜 미래의 꿈을 갖게 됐잖아요. 저는 지금은 이제 학교가 안정이 돼서 갑니다만은 지금 최근 2, 3년 동안 우리 고려인들이 3,000명 가까이 광주에 급격하게 몰려든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아이들을 받아줄 이 새날학교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도 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유라시아를 잇는 희망 고려인의 제작이었던가요? 그것 가면서 고려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 카자흐스탄하고 우즈베키스탄 이렇게 다녀온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 현장에서 보니까 감회는 좀 어떻던가요? 예, 지난 추석 연휴 동안에 다녀왔습니다. 아, 정말 그 안타까움과 그러면서도 희망을 느꼈습니다. 아, 정말 눈물 없이 못 보겠더라고요. 이 기차에 실려서 그냥 벌판에 버려졌더라고요. 토구를 짓고 살았는데 그 자리가 바로 무덤이 됐습니다. 공동묘지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이분들이 날이 풀리자마자 맨 먼저 한 게 학교를 지었습니다. 우리 교육열이 있죠. 거기서 배출된 우리 동포들이 지금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에는요 130개 민족인데 3대 민족으로 꼽힙니다. 인구는 0.4%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우수한 민족으로 인정받고 그래서 저는 지금 요즘 유라시아 시대 하잖아요. 나는 관점을 바꿔서 그분들이야말로 우리 유라시아 시대의 선구자다, 개척자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관점으로는 불쌍하다, 도와주자 이런 관점이 아니고 우리 글로벌 코리아의 자산이다. 제가 그런 말을 이제 정부에 제안을 했더니 이제 지원을 받아서 다큐멘터리로 제작을 했습니다. 아마 이번 설 연휴에 KBS에서 방송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저 지역에서는 호남 미래연대 이사장으로 이렇게 법인을 만들어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고 해오셨죠. 이 호남 미래연대 어떤 곳이고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가요? 이름 그대로 내 고향 우리 호남의 발전을 위해서 미래,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를 보고 가자. 연대, 서로 힘을 합치자. 이런 뜻으로 6년 전에 설립을 했는 사단법인인데요. 공익법인입니다. 기부금을 내면 기부금 인정을 받는 세금 혜택을 받는 지정 기부금 단체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우리 새날학교 지원, 또 고려인 마을 지원, 또 다문화 각종 지원, 또 우리 서로 같이 함께 배우고 토론하는 공감 아카데미, 또 우리 지역의 뭐 예를 들어 군공항 이전 문제랄지 뭐 이런 지역의 현안에 대한 토론회도 하고 이런 공익 활동을 계속 해왔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그 활동 중에 하나 기억에 남는 게 한국 축구 4강 신화를 이루었던 그 히딩크 감독. 히딩크 감독과 함께 그 시각장애인 축구장을 개장하는 그 행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이게 언제 어떤 계기로 추진하게 된 건지요? 히딩크 감독 모르시는 분 없을 거고요. 히딩크 감독이 참 대단한 분입니다. 이분이 한국에서 번 돈을 한국을 위해서 쓰겠다고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히딩크 재단을 만들었는데요. 그 재단에서 해주는 일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축구장을 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2010년에 알게 돼서 우리 광주도 좀 해주세요. 라고 제가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당시에 광주시장 후보였는데 시장에는 떨어졌습니다만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제가 계속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덕동에 세광학교라는 그 시각장애인 학교가 있거든요. 그 옆에다가 오픈을 했습니다. 2012년 6월에. 근데 저도 놀랐어요. 시각장애인들이 어떻게 축구를 하겠습니까? 안 보이는데. 공의 소리를 보고 하고. 그럼 일반인들은 같이 하려면 눈을 가리고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목표가 뭐냐면 축구 자체가 아니고 그 장애의 고통을 함께 공감하고 느끼고 하라는, 그러면서 같이 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히딩크 감독의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회적 화두인 그 사회통합과 국민통합에도 이렇게 앞장서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저는 정치의 목표가 사회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분열시키는 건 정치가 아닙니다. 소외된 사람, 소외된 지역이 없이 다 살리는, 그래서 통합을 이루는 게 저는 정치의 목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호남은 우리 임진왜란 때부터 지금까지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 할 정도로 항상 나라를 먼저 걱정하고 앞장서 왔는데 지금 가장 못 사는 지역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내 고향에서 제가 시작을 하겠다. 그래서 광주에 출마도 했고 호남이 진짜 오해받지 않고 잘 살게 됐을 때 우리 사회에 진정한 통합이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호남의 지역 문제만이 아니고 아까 말한 그 인권적으로 뭐 산하학교, 다문화, 고려인들도 우리 사회에 소외받는 사람들입니다. 시각장애인도 장애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일관된 일을 하는 것이 다 하나의 목표, 바로 우리 사회 통합을 위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호남 정치 복원에 대한 열망이 아주 큰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어떤 분들은 호남 정치 하니까 그것 또 하나의 지역주의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의 아닙니다. 왜? 80년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에서 시작을 했지만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를 선도했습니다. 지금 광주에서 지금 야당 개편의 움직임이 야당만의 개편이 아니고 이것이 여당의 변화를 안 할 수 없도록 촉발할 것이고 그럼으로써 곧 우리 한국 정치 전체의 혁신을 이끄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나는 이번에 우리 정치에 엄청난 지금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3당이 정립을 하게 되면요. 우리나라의 지금 양대 정당의 적대 정치가 대화와 타협의 새로운 정치 구조로 바뀔 수 있는 것을 호남이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형식만이 아니고 내용도 문제입니다. 새 정치의 내용은 정말로 이런 그 지역주의에 기반한 양당 패권 정치를 이번에 극복해야 됩니다. 또 하나, 지금 우리 경제가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으로. 정말 이 양극화의 사회를 극복하고 정말로 그거를 구조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 사회 모델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신당은 바로 그런 의미가 그런 과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맞물려 가지고 지금 신당 출연된 그 지역 정치권의 유동성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결국 새 인물에 대한 그 염원이 커 보인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데요. 광주 민심의 현주소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신당의 움직임이 일어났던 원인이 이제 반문재인이었지 않습니까? 정말 문재인 대표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그 새정년에 대한 반대가 문재인 대표만의 문제였을까?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이 잘했으면 여기까지 왔을까? 정말 우리가 무조건 몰표를 줬어도 지금 대권 후보에 호남에 한 명도 이름도 못 올리고 온실 속의 화초로 나약하기 짝이 없고 무기력하고 기득권에 찌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그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게 지금 현재 큰 새 신당의 움직임이고요. 그래서 그런 그 새 사람을 진짜 가치와 비전과 능력이 있는 사람을 새로 뽑아야 된다. 이런 거 있고요. 또 하나는 진정으로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 대통령 후보를 꽂았을 겁니까? 정말 우리 지역을 온몸으로 대변할 수 있는 인재를 키워야 됩니다. 지금 충청도의 안희정 지사, 제주도의 원희룡 지사 같은 분들은 다 그렇게 크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에 많은 분들이 이번 총선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내서 진짜로 키워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금에 지금 호남은 중앙정부에서도 인사와 정책 그리고 예산 등에서 모두 이렇게 소외를 받고 있다. 이런 지적을 계속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고 대책은 없는지.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요. 제가 정치에 뛰어든 이유가 바로 내 고향 호남의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단은 제가 예산이라도 좀 더 따와보려고 한나라당에 갔죠. 근데 예산 몇 푼 가지고는 될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이쪽을 고립시키고 배제하고 차별하는 거. 지금 보십시오. 박근혜 정부. 제가 보기에는 노골적으로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 정권에는 눈치라도 봤습니다. 지금은 눈치도 안 보고 니네들 표 안 줬으니까 보라는 듯이 지금 인사차별, 예산차별, 정치차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답답한 일이고요. 또 경제적으로는요.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의 사장단에서요. 우리나라 10대 그룹 사장단에서요. 호남 출신이 6명밖에 없습니다. 삼성에는 1명도 없고요. GS, 한화, 롯데 사장단에도 호남 출신이 1명도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이렇게 된 거는 저는 우리 지역의 정치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지역의 정치력이 세면 함부로 못하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의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원실 속의 화초로 그냥 어떻게 자리 연연하게 바쁜 생계형 정치인입니다. 이런 정치력이 약하기 때문에 지역의 지역민들도 천대를 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꿔야 됩니다. 예. 부위원장님의 경력을 보면은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연설 기록 비서관을 지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호남에서 몇 안 되는 그 여당 인사로 이렇게 분류도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안철수 의원이 주재하는 국민의당 이렇게 합류를 해가지고 상당히 좀 이슈를 좀 몰고 왔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텐데. 실은 제가 4년 전에 탈당을 해서 무소속 상태로 그때 출마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 정도 얻었는데요. 제가 애초에 그 한나라당을 선택했던 거는 솔직히 그 당이 좋아서가 아니고 우리 지역 발전에 좀 통로 역할을 해볼까 했는데 제가 4년 있는 동안에 그렇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4년 전 탈당 선언문에 한나라당에 호남은 없다 이라고 탈당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이제 그분이 박근혜 대통령을 들받고 나왔으니까 저는 사실상 4년간 유배라고 생각하고 좀 조용히 살았습니다. 아까 말한 새날학교, 고려인 이런 조용한 지역 활동에 하고 있었는데 솔직히 제가 움직일 공간이 없었습니다. 제가 복당할 수도 없고 또 제가 이쪽 민주당 쪽에는 일당 체제를 경쟁 체제로 만들어야 된다고 3번이나 출마했는데 그 당에 갈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랬는데 마침 지금 이렇게 정치 변동이 생기고 어떤 중도 실용의 새로운 정당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에 동참을 하게 된 거고요. 제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런 여건이 주어져서 동참을 선언했습니다. 국민당에 이렇게 입당을 하시면서 저희 지역민들에게 상당히 던진 메시지가 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 발전의 꿈을 현실적으로 실현하고자 한나라당에 입당한 것은 오판이었다. 이렇게 밝히셨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어떻게 정부 여당과의 제가 통로 역할을 해보자. 내가 지역의 돌팔 매질을 각오하고라도 떨어질지 않으면서도 출마를 했죠. 나름대로 역할을 했습니다. 뭐 지역의 발전에 좀 기여한 면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또 실제로 2010년 시장선거에 우리 15%의 표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광주 시민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이제 정부 여당이 화답을 해야 된다. 몇 번 주장했는데 수고했다. 끝. 그 와중에 뭐 5.18 교과서 왜곡 문제 또 이쪽은 호남에서는 당선 가능성이 없으니까 지명직 최고위원도 배제하겠다고. 제가 그래서 홍준표 대표하고도 싸우고 나중에 박근혜 대표는 저를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나라당에 호남은 없다 하고 탈당을 한 거고요. 제가 반성한 면은 뭐냐면은 예산 좀 가져온다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했던 게 좀 짧았다 이런 생각입니다. 정말로 우리 호남의 자존심, 정체성 이거를 지키지 않고 예산 몇 푼 가지고 소외와 차별이 극복될 게 아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반성을 하고 최근 4년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번 4.13 총선에서 이제 서구갑 출마를 준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지역을 가장 잘 알아야 되는데 지금 서구갑 지역 현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아시다시피 서구갑은 우리 시청과 관공서가 있는 광주의 중심지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지역의 현안은요. 우선 광천동 재개발 이제 곧 시작이 되는데 거기가 지금 혹시 미분양이 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미분양이 안 되기도 해야 되려니와 또 원주민들이 충분히 보상을 받기 위해서라도 저런 고등학교를 유치해야 됩니다. 좋은 고등학교를. 그건 제가 추진하려고 하고요. 또 최근에 뉴스에 났습니다만 상록회관 부지에 고층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왜 어떤 과정에서 시가 그런 결정을 했는지 우리 시민들의 그 휴식 공간인데 저는 그것도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치평동의 소각장 지역이 아마 제가 4, 5년 전에 저도 역할을 해서 이제 이전할 수 있도록 해서 올해 이전이 되거든요. 그럼 그 자리에 지금 이제 시민들이 또 체육시설이 있는데 그것이 또 없어질까 지역민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문제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 정형화에 대해서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살아오면서 소중한 지침이 된 애장도서나 혹시 시가 있으시다면
소개를 한번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 세상을 바꾸는 힘은 권력이나 돈이 아니고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으로 마음을 움직여야 사람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지. 뭐 권력으로 하면 일시적이지 그건 영원히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더 넓게 펴기 위해서 저는 정치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걸 잘 표현해주는 시가 있습니다. 뭐 제가 암송하지만 그래도 한번 낭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정호승 시인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에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던져주는 메시지가 참 오묘하고 깊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저희 시청자들께 한번 해주십시오. 저는 좋은 정치란 무엇인가를 평생의 화두로 삼고 공부하고 또 실험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좋은 정치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정치란 부모의 마음으로 국민의 삶을 돌보는 것이다.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한없는 사랑으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잘 나가는 자식보다 뒤처지는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고 손이 가고 안쓰러워하시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모든 자식이 다 각자 소질을 개발해서 잘 살게 된 연후에 그때서야 발 뻗고 잘 수 있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다 이해하실 겁니다. 저는 정치가 바로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국민의 삶을 보살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정치를 해보고 싶고 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용화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정치 철학과 지역 발전에 대한 청사진을 들어봤습니다. 광주매일신문과 광주매일TV는 시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 4.13 총선 출마 예상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